전영신 아침 저널 2부 시작합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의 정치 이야기 화쟁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허은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송갑석입니다. 예, 자, 올해가 어느덧 이제 사흘 남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시는 소회가 어떠신지 먼저 좀 여쭤보고 시작할게요. 송 의원님. 뭐 정신없는 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 선거 시작해서 그다음에 지방선거 있고 또 뭐 저희 당내에는 또 당내 선거가 있었고 예. 이제 저로서는 세 가지가 다 별로 결과가 안 좋은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일 안타까운 것은 남아있는 국회에서 해야 될 몇 가지 중요한 법안 네. 이런 것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새해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뭐 이따가 뭐 우리 북한 무인기 문제도 이야기하고 그러겠지만 오늘의 토론 화쟁 토론이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내년에는 여건 야건 또 대통령이건 또 그렇지 않건 간에 뭔가 어쨌든 뭐 내년에 경제 상황은 더 안 좋아질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 나라 걱정을 함께하고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해보는 그런 새로운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허은하 의원님은 올해 그 마무리하시는 소회가 어떠셨어요? 정말 다사다난하다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그런 예.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선거도 처음으로 정말 저희가 승리를 하는 쾌감을 느꼈고, 근데 그 쾌감 뒤에는 또 상상도 못했던 또 이게 상처들이 좀 있기는 한데요. 예. 올해를 뭐 사흘 앞둔 지금 또 잠 못 이루는 그런 숙제들도 많이 남겨주시고, 여하튼 국민을 위해서 뛰었던 제 그 의지, 소신 변하지 않고 내년에도 열심히 뛰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여당인 만큼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당과 협치하고 어떻게든 뭐 국민들 잘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애를 써야겠다라는 다짐을 더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부터 해보죠.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을 해서 서울 상공에서 뭐 수시간을 이렇게 머무른 걸로 확인이 됐는데 어제 이제 송 의원님 국회 그 국방님이 소속이신데 현안 질의하셨잖아요. 네. 먼저 우리 군의 대응부터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우선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무려 5대의 무인 전투기가 북의 무인 전투기가 내려와서 총 한 5시간 정도를 서울과 수도권을 이제 비행을 했었는데 결국 뭐 단 한 대도 격추하거나 또 납포하거나 이러지를 못하고 끝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출동했던 저희 또 전투기 한 대는 또 추락하는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이런 건데요. 우선 이제 그냥 그 미시적인 대응도 대응이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봐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남북한 간의 재래식 무기의 힘의 우위는 뭐 누구나가 확연히 드러나서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남한이 월등하죠.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그 격차는 벌어질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에서는 비대칭 전력으로 핵 개발에 집착을 했었던 거고 또 올해 수십 발의 미사일이 발사했던 거고. 그런데 또 하나의 비대칭 전력으로 북이 생각하고 있는 게 이러한 드론과 같은 무인 전투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 입장에서는 비싼 돈을 들여서 전투기를 현재 구입할 여력도 없고 그 전투기에 훈련을 하면 기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도 원활치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은 핵과 함께 또 하나의 비대칭 전략으로 드론이랄지 어떤 사이버전, 뭐 해킹 이런 것들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징표가 조금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그 군사적 대응도 이런 것에 맞춰져서 새롭게 좀 재구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허 의원님은 우리 군의 대응 어떻게 보셨어요? 국민들 걱정시키지 않아야 되는데
우선은 뭐 무인기에다가 경고 방송을 했다라는 것에 진짜 우프다라는 생각이 매뉴얼이 들었습니다. 뭐 그런 네. 그러니까 바꿔줘야 되고 고쳐줘야 될 점이 너무나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무인기를 잡으려고 전투기 띄운 것도 그것도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 어떤 분 사례를 드는데 뭐 파리 잡으려고 그 포 쏘는 거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움직이는 무인기를 잡아내기가 그러니까 쏴서 이렇게 명중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무인기 때문에 속도는 시속 뭐 100km, 100km 정도, 전투기가 300km 정도. 그걸 맞추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다른 또 기술적인 방법으로 격추를 시키든 뭐 이런 걸 했었어야 됐을 텐데 이제 이게 너무 매뉴얼에 대한 것부터 다시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 또 국민들은 좀 불안하게 그렇죠. 되죠. 만약에 다시 무인기가 또 우리 상공에 뜨게 됐을 때 그럼 달라지겠느냐. 근데 지금 달라질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서울의 은평과 성북과 강북구까지, 그러니까 서울의 거의 심장부까지 왔었다라는 것에 국민들이 지금 솔직히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라는 거죠. 지금은 뭐 사진을 찍고 갔다라고 합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루 24시간이 아니라 거의 48시간 일하신다고 생각하고 뭔가 방법은 찾아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대통령실이 NSC 회의를 소집하지 않은 것도 좀 논란인데요. 조금 전에 성일종 여당 정책위 의장이 이거 전시 상황이었고 작전 상황이었다. 그럴 때 어떻게 무슨 회의 논의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실제로 NSC 소집을 안 하는 어떤 그 요건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우선 어쨌든 적기가 출현한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한 대응을 우선 해야 되기 때문에 당시 실시간은 그 현장에 NSC가 뭐 열리지 않을 수도 저는 판단에 따라서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상황이 종료된 후에 과연 NSC는 열렸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는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데요. 예. 이랬다는 것 아닙니까? 저 국방부 장관이 관련 보고를 물론 그 전에 이제 대통령실 안보실을 통해서 대통령께 들어갔겠지만 12시 12분쯤에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했는데 네.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정확하게는 그 확전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상응하는 대응을 해라. 그래서 우리 쪽의 무인기도 북으로 갔다는 것 네. 아닙니까? 예. 그럼 이런 거죠. 확전이 되는 한은 있더라도. 그럼 얼마나 긴박한 상황입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국방부 장관한테 물어봤는데요. 장관께서는 군 생활하면서 직접이든 간접이든 군 통수권자로부터 확전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라는 단서가 달린 명령을 몇 번 받아본 것 같습니까? 네네. 이렇게 물어봤는데 예. 즉답을 못 하더라고요. 예. 그럼 굉장히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러면 적의 그 북의 드론도 드론이지만 네. 우리 드론도 북으로 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 드론의 우리 드론의 작전은 언제 완료됐고 그때까지는 굉장히 그 이렇게 민감한 상황이겠잖아요. 그런데 그 뒤의 과정을 보면 그날 저녁에 예정된 송년회 만찬을 소화하고 뭐 시도 의장 네. 협의회 네. 예. 이제 그런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 그 당시에 실시간이야 그렇게 대응했다 할지라도 그날 저녁 그다음에 그 다음 날 오전 네. 이런 과정을 보면 굉장히 저는 그 특히나 그런 명령을 확전을 각오하고서라도 이런 명령을 내렸던 것에 비해서는 너무나 그 뒤의 대응은 예. 안일한 대응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문재인 정권 때 훈련을 안 해서 벌어진 일이다.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책임을 지적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1번 이제 저는 팩트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설사 팩트다 할지라도 그 이야기는 저는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아요. 네, 설사 팩트다 할지라도. 네네. 그리고 하더라도 이제 며칠 지나서 자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상황에서 군의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러면 그 이야기를 받아서 대통령이 다시 정리한다거나 좀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저는 뭐 팩트도 이미 다른 분들이 많은 말씀을 하셔서 이 자리에서 팩트가 어떻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는데 아니 물론 미흡한 면은 있었겠죠. 네. 또 전 정권에도 미흡한 면은 있었겠지만 그게 이게 전 정권 탓으로 돌리는 것으로 국민들한테 인식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별로 특히나 안보 상황에서는
좋은 점도 아니고 또 대통령 개인으로서도 좋은 점수를 딸 발언도 저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그동안 왜 준비를 못했는지 그리고 철저하게 좀 그런 걸 따져보면서 뭐 시급하게 방어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가는 것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NSC 관련해서는 저희가 오바마 전 대통령의 사진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지휘할 때 옆에 쪼그려 앉아 있는 그 사진 기억할 텐데 그때도 급박한 상황에서는 지휘권을 아무리 대통령이 하더라도 이제 건드릴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는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했었고 다만 이제 추후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저도 그 부분을 좀 동의합니다. 9.19 그 합의 위반 북한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항의하고 그 응징에 대해서 좀 제대로 했었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국회가 어제 본회의 열어서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시켰어요. 자, 표결 결과 허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161명이 반대를 하셨습니다. 네네. 그 결과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 수가 169명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출석한 의원들이 거의 모두 반대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노웅래 의원이 그 국회의원 직위를 이용해서 뇌물을 이렇게 수수했다는 혐의이고 또 구속 사유가 좀 명백하고 증거가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민주당이 그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라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제 국회에서 이런 뇌물이라던가 불법 자금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체포 그 동의안이 세 건 정도가 가결이 된 게 있고 그리고 또 국회의원의 그 불체포 특권 내려놔야 된다라고 국민들께서 많이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데 지금 이러한 비난과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그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 미리 어떠한 시나리오의 앞부분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뭐 예행 연습, 미리 보기 뭐 이런 얘기가 사실 있었어요. 송 의원님 표결까지 그 민주당 분위기는 어땠나요? 민주당 유사한 상황이 국민의힘에서 벌어졌을 때나 또 저희 당에서 벌어졌을 때나 다 국회의원들이 어쨌든 정무적인 판단을 막 하지 않겠습니까? 또 막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만약에 부결됐을 때 그 뒤에 후폭풍은 어떤 것일까 이런 생각을 정치인들이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할 수밖에 없죠. 그러는데 이제 표를 보면 대체로 정당이 주장했던 것에 맞게 표가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그런 표결을 했고 저희는 저희대로 했고. 그러는데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 그런 것들을 정무적으로 감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게 체포까지 직접 인신의 구속까지 하면서 해야 될 사안인가.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것. 그래서 뭐 언론을 통해서 나왔던 것 거기에 대한 노웅래 의원의 항변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 뭔가 아직은 불분명한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증거 부분에 있어서도 명확하다라고 볼 수 없는 것도 있고요. 근데 어제 한동훈 장관이 뭐 녹취록이 있었다. 거기에 이제 노 의원이 지난번에 주셨는데 또 주느냐 뭐 이런 목소리하고 뭐 부스럭거리는 소리 이게 돈봉투 소리다 뭐 이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한동훈 장관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요. 사실은 그 녹취록 그 이야기는 그 전부터 노웅래 의원이 했었습니다. 검찰에서는 녹취록 있다고 흘리는데 본인이 조사받으러 갔을 때 한마디도 안 물어본다. 그 녹취록에 대해서는. 그럼 도대체 뭐냐 그 녹취록은. 이제 이런 건데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어차피 결과는 바뀌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의 태도가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저는 부결표는 조금 더 줄어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바뀌지는 결과가 바뀌지는 않았겠지만 그래서 저는 무슨 검사가 법정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분은 어떻게 그렇게 모든 자리를 본인이 그렇게 주인공 되고 싶어 하는 건지 저는 몇 번의 이런 과정을 20대, 21대 때 이런 과정을 봤었는데
굉장히 당시 나와서 했었던 장관들은 좀 드라이하게 하고 가거든요. 근데 이것은 뭐 무슨 법정에서 이 법정 검사로서 그냥 단죄를 하듯이 그냥 쭉 이렇게 했었는데 네. 그런 것들도 또한 오히려 저희 그 조금 고민하고 있던 민주당 의원들이 부결로 결정을 하는데 네. 조금 영향을 좀 많이 미쳤던 예. 것 같습니다. 예. 허은하 의원님은 근데 어떻게 체포동의안까지 이게 발의가 돼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기존의 민주당의 정정순 이상직 의원은 상당히 많이 서운해하실 것 같고 그리고 국민의힘 정창민 의원도 그 체포동의안 됐는데 네네. 그분들에겐 뭐라고 말씀하실지 민주당에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아까 예행연습이다라고 했는데 네. 저는 그 정무적 판단이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그게 이제 앞으로 이재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여주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야 체포동의안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라는 생각을 국민들도 다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예행 연습이 아니었기를 저희의 생각이 그냥 합리적 의심이기를 뭐 좀 바랍니다. 네. 네. 이게 예행 연습이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는 네. 이게 반드시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할까요? 어제의 이런 표결 결과가 저는 단언하기 쉽지 않다라고 네네.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도 똑같은 상황이 올지 갈수 어쩔지야 있죠. 뭐 예. 모르겠지만 온다고 가정을 한다면 네. 이게 반드시 이번의 결과가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한 걸까? 저는 이제 뭐 이런 생각은 들고요. 예. 물론 투표를 했던 민주당의 의원들이 각각 어떠한 마음으로 투표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저희 당 의원들 그 했을 때는 어떤 의원께서는 아예 그 조사에 불응했던 의원도 있고요. 네. 저희 당 예. 의원 중에 예. 어떤 의원 중에서는 그리고 이제 어떤 의원은 워낙에 이제 이러저러한 건들이 좀 많은 것도 있었고 이런 거였는데 어쨌든 그 저희 같은 경우는 어차피 본회의도 정기국회도 네. 임시국회도 1월 초에 끝나는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정도의 사안도 아니지만 굳이 이 시기에 국회에 이걸 던지는 의도는 뭘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의원들이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는 이제 1월 10일에서 12일 사이에 아마 출석을 할 것 같아요. 직접 포토라인에 아마 서겠다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뭐 여기 생각을 했어요. 예. 어제였죠, 28일. 어제 출두할 필요는 없다. 어떻게 그냥 보통 정치인이 아닌 보통 사람한테도 언제 가능하느냐, 어쩌느냐, 뭐 이런 것이 있는데 뭐 전혀 그런 것도 없이 일방 통보였고요. 그래서 굳이 28일 날 나갈 필요는 없다. 그리고 형식도 뭐 서면 조사로 가능한 건지 어쩐 건지 그런 것도 타진해 볼 필요가 있고. 네. 근데 아마 뭐 서면 조사는 안 됩니다라고 하겠죠. 예. 그런다고 한다면 적절한 시점에 출두를 하는 게 낫다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도 했고 그런 뭐 의견도 피력을 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연말 사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제 본인은 사면이 싫다라고 했는데 억지로 이렇게 또 사면을 해준 경우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허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뭐 김 전 지사가 지금 남아 있는 자녀 그 면제된 것 그리고 복권되지 않은 부분 그것과 관련해서 뭐 대통령 사면을 좀 표명하기 위해서 계속 그 같은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몸집을 더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하지 않은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뭐 사실은 사면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단한 거고 사면 대상자가 원하고 원치 않고의 문제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뭐 정치인의 사면에 대해서는 사실 뭐 저도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17년도에 대선에서 조직적으로 선거 여론을 조작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대선에서. 이게 그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쳤던 사람입니다. 확실히 잘못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복권 없이 잔역만 면제됐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실 수 있는 입장일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송 의원님. 그냥 저의 예전 경험을 비춰보면
그냥 그 심정적으로는 나가기 싫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뭐 이렇게 보통 이 정도면 가석방으로 나가는데 한 시기를 넘어서 예전에 뭐 학생운동 네네 예. 그 시기를 넘어서 거의 뭐 이제 만기 출소가 가까이 오니까요. 뭐 이러면 다 살고 나가지 뭐 그 어렸을 때도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학생 운동이셨고. 네, 이런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것은 김경수 지사가 스스로 몸집을 불렸다 또 폐마시켰다라기보다는 이 상황을 저는 이 정부가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관련해서 뭐 다른 그 함께 네. 사면 복권 된 사람들의 이력을 줄줄이 본다라고 했을 때 네. 그런 점이고요. 그다음에 또 김경수 지사의 또 어떤 그 혐의 혹은 뭐 확정된 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아니 원세훈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대놓고 댓글로 여론 조작을 했었던 것 아닙니까? 네. 그 사람은 뭐 5년각 뭐 한 10년 정도 남아 있다고 하는데 5년 정도 싹둑 그 형량을 또 줄여주고 이런 거기 때문에 워낙에 이번 사면 자체가 너무 좀 기울어지고 편파적이고 이런 사면이었기 때문에 이 사면 자체가 이런 그 김경수 지사가 주장하는 이런 점들이 뒷받침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성격의 사면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전영신 아침 저널 화쟁 토론 예,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광고 들으시고요. 3부에서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의 커피 시상을 맡은 소유진입니다. 3천만 잔의 판매량을 기록한 대세 커피는요. 펄세스 스테비아 커피 믹스. 달달한 믹스 커피 먹고 싶을 때 당 걱정 없이 먹는 커피가 있대. 소유진이 추천합니다. 당 걱정 없는 펄세스 스테비아 커피 믹스. 지갑 챙겼고 신분증 챙겼고 차 키는 어딨지? 또 다 들고 다닐 필요 있나요? 삼성페이 하나면 다 되는데. 결제부터 디지털 키, 모바일 신분증, 티켓, 탑승권까지. 폰 하나로 심플하게. 삼성페이. 땡큐. 무기력한 아침 DJ 상훈이 음악 한 곡 띄웁니다. 그리고 에어컨 냄새 없이 상쾌하시라고 페브리즈 차량용을 끼웁니다. 진정한 탈취로 냄새 묻히인 듯 상쾌하게 에어컨 냄새 없이 내 차엔 상쾌함만 오케이 페브리즈 차량용. 여행 준비 다 했어? 그럼 차량 점검은? 블루엔즈에서 받았지. 블루엔즈?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른 현대자동차 공식 서비스망 블루엔즈. 차량 점검, 소모품 교환, 긴급 정비에서 전기차 수리 전담까지 자동차 정비의 모든 것 현대자동차 블루엔즈.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운전 중 내가 다쳐도 상대방이 다쳐도 보장은 든든하게, 사고 처리 지원도 확실하게. 운전자에게 꼭 필요한 보험. 여러분도 만나보세요. 현대해상 하이카 운전자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새로운 레이 그래비티. 저 경수진이 핵심만 알려드릴게요. 전자석 풀 폴딩 시트와 첨단 안전사양은 기본. 블랙으로 포인트를 더한 볼드한 디자인까지. 새로운 매력의 레이 그래비티를 만나보세요. The New Kia Ray. Kia. Movement that inspires. 너 이름이 뭐니? 내 걱정 덜어준 너 대체 이름이 뭐니? 셀메드. 너 천연 맞니? 천연 성분 비타민 셀메드. 기억하세요. 약국에서 만나는 천연주의 비타민 셀메드. 양희은의 저는 비타민 셀메드. 본 광고는 식품 광고입니다. 행복한 연말을 맞아 쉐보레가 준비한 스페셜 프로모션. 트레버스, 콜로라도, 타오 등 최대 400만원 콤보 할부 할인 또는 300만원 등록비 지원으로 올겨울도 넉넉하게.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12월 한정 상세 내용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하이뮨 프로틴 밸런스. 1동 후디스 하이뮨은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올해 가게 홍보 편하게 할 수 없을까? 사장님, 가게 정보 알림 메시지를 사용해보세요. 통화가 끝난 손님에게 메뉴, 영업시간, 주소 정보와 홍보 메시지가 자동 전송. 가게 정보 알림 메시지. 장사가 편해지는 디지코 KT.
가입 문의 1588-0114. 자극이 적으니까 멍에 바르다 벤트플라겔. 얼굴부터 발끝까지 멍에 빠르다 벤트플라겔. 누구라도 어떤 부위라도 깊은 멍에 붓기 타박상까지 멍에 바르다 멍에 빠르다. 태극제약 벤트플라겔. 약국에서 찾으세요. 태극제약. 겨울엔 미세먼지가 더 심해지는 것 같아. 걱정 마. 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있잖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계절관리제 기간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시내 운행이 제한돼. 공사장이나 배출사업장도 집중 점검하고 가정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면 에코마일리지 특별 포인트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구나. 미세먼지도 줄이고 포인트도 받고 나도 참여해야겠네. 12월부터 3월까지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더 맑은 서울을 위해 서울은 오늘도 노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세요. 이 캠페인은 동행 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화재 위험 3대 겨울철 난방용품. 바로 전기 히터, 장판, 전기열선, 화목 보일러인데요. 최근 사용 증가로 화재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용품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화기 취급 시 주의하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가연물 가까이 두지 않기. 안전한 인증 제품 사용하기. 전기 제품 사용 후 전원 끄기. 화재 위험 3대 겨울철 난방용품 화재안전으로 가족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세요. 이 캠페인은 소방청과 한국소방안전원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성전입니다의 성전입니다.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 포교지 불교신문은 한 장의 불교신문이 한 사람의 포교사라는 신념으로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해온 불자님들의 신문입니다. 불자님들이 불교신문을 구독하는 것은 불교를 수호하고 전파하는 실천행입니다. 어려운 이웃과 포교 현장에 불교신문을 보내주는 법보시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730-4488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법인 성가원 사무총장 동준스님입니다. 성가원은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실천하는 장애 전문 복지법인입니다. 장애인 행복을 위한 복지 실천의 약속을 지키며 후원가족에게는 신뢰를, 장애가족에게는 행복을 주는 기관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없듯이 장애인도 우리와 똑같은 가족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 없는 행복한 세상, 그 시작은 바로 불자님들의 자비보시입니다. 성가원 장애가족들이 부처님 품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불자님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BBS 불교방송과 승가원이 함께하는 나눔 문의 전화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688-0750번입니다. 향기로운 라디오 BBS 불교방송입니다. 온다. 온누리 상품권이 어플로 찾아온다. 쓰던 카드 그대로 10% 할인받고 총 15억 상당 이벤트 참여까지. 역대급 혜택이 다 모인 온누리 상품권 앱에서 지금 확인하세요. 온누리 상품권. 본 이벤트는 2022년 11월부터 3개월간 진행됩니다. 정구업진은 수리 마하수리 불교란 어떤 종교인가? 불교에서의 올바른 믿음은 어떻게 가능한가? 불자님들께서 신행생활 속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다섯 스님들의 답변을 통해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평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지금은 수행시대.
불자님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사바하남 삼만다 못다나무 도로도로짐미. 정신의 아침 저녁 3부 시작합니다. 화쟁토론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허 의원님 사실 좀 이 얘기 여쭤보는 게 좀 조심스럽기도 한데요. 어제 이제 국민의힘 조강특위가 허 의원님 당협위원장으로 내정됐던 지역구 동대문 을 조직위원장의 이제 김경진 전 의원으로 이제 교체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이 있으실 것 같아요. 글쎄 저도 이제 기사를 통해서 본 것이고 네. 아직 공식적으로 조강특위에서 뭐 결과 통보를 받았거나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9시에 이제 비대위에서 아마 결과에 대한 부분을 발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결과까지 우선 보고 듣고 그 다음에 우선 뭐 제 입장을 얘기를 하려고 기다리는 중인데요. 근데 만약에 그게 이제 사실이라면은 상당히 큰 오해들을 받을 것 같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사실 반윤은 아닌데 예, 친윤이 아니면 다 나가라는 것이냐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좀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의정활동 제가 이제 3년 차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동안 저희가 3번 정도 선거를 했는데 그 선거 때 정말 최전선에서 최전방에서 겁없이 그 민주당과 맞서면서 열심히 당의 승리 또 국민의 승리를 위해서 뛰어왔고 고군분투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 하면서 동대문에 미리 가서 또 구청장이라던가 그 시의원, 구의원이 12년 만에 당선되는 그런 쾌거를 이뤘거든요. 같이 뛰어다녔거든요. 열심히. 뭐 그런 것들도 지금 스쳐 지나가고요. 그래서 뭐 열심히 일한 사람 그리고 당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의 그 의원에 대해서 뭐 공정과 상식이 있는 공당이라면 뭐 올바른 판단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끝까지 좀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지난 5월에 그 정상적인 그러니까 조강특위에서 제가 그 뭐라 그러죠? 정상적인 그 프로세스를 거쳤어요. 서류도 내고 면접도 하고 하면서 조직위원장이 이미 내정이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대위가 꾸려지면서 조강특위가 다시 꾸려지면서 뭐 재공모해라 해서 이제 공당인으로서 우선은 그 프로세스대로 그 면접도 다시 보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허은하 의원뿐만 아니라 이번에 뭐 정미경 전 최고위원도 분당에 지원을 했는데 아무도 선정하지 않고 사고로 남겨놓고 또 마포도 그렇고 또 최근에 또 뭐 이제 보수 참칭 패널들 뭐 이제 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제 각 언론사 방송사에다가 이제 보수 참칭 패널들에 대한 어떤 좀 이렇게 당부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고요. 송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뭐 비대위 조강특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정진석 비대위 초기에 조강특위를 꾸리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왜 얼마 전에 한 일이고 그다음에 조강특위 같은 경우를 비대위에서 한다는 게 맞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날짜가 정해져서 3월 초에 내년 3월 초에 그 전당대회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 그러면 정식 지도부가 들어서죠. 근데 그러한 무수한 논란과 오해를 무릅쓰고 조강특위를 통해서 이런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저는 다급함을 반영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뭐 3월 달 그 당대표 선거 선거에 친윤으로 확실하게 해라라고 하는 저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노골적이고 확실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결국 국민의힘의 총선에서 얼마나 도움이 될까 뭐 이렇게 해서 결국 뭐 친윤 지도부가 들어서기는 하겠죠 아마도. 근데 과연 총선까지 갔을 때 이러한 행보가 얼마만큼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 것인가. 그다음에 결국은 저는 이런 과정에서 오히려 그 유승민, 이준석 이 조합의 어떤 그 몸값 가치 이것만
이렇게 올려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대한 큰 그림이 있어서 결국 여기를 차기로 뭐 이런 거라면 참 너무나 놀라운 뭐 계산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지난 20대 총선 때 뭐 진박이네 몸박이네라고 하면서 했었던 것들을 우리가 지켜봐 왔었는데 결국 이러한 무리한 시도는 결국 국민의힘에도 저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제 저와 결혼했던 분이 친윤이고 검사 출신이십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분께서 임명된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 그러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그 아까 말씀하셨던 과거의 그러한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3년간 정말 열심히 뛰어왔었는데 도로 이렇게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고 누군가에게 아양 떨거나 권력에 어떤 아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공당이 된다면 좀 희망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실까 걱정입니다. 저는 중꺾마입니다. 중요한 절대 건 꺾이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고 제가 생각했던 대로 갈 텐데요. 함께하는 그리고 저희와 함께해야 될 중도 그리고 청년들에게 허망함을 줄까봐 뭐 저도 허망할 테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그래서 그게 지금 가장 큰 숙제고 어깨가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호남 쪽에 있는 저기 국민의힘을 천하람 지지 예. 저는 천하람 씨하고 직접적으로 알지는 못하고요. 호남 얘기하셔서 그분들은 이게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호남에 있는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 총선, 젊은 분들 그러니까 무조건 총선 져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런 요즘 이런 흐름으로 가니까 좀 정신을 차리려면 한번 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그런 저도 그런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 어쨌든 뭐 당협위원장이 아니어도 총선 출마는 당연히 뭐 가능하신 거고. 저는 동대문에 계속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당 대표가 또 누가 될지도 모르고요. 좀 상황은 아직 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남았으니까요. 후년까지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얘기를 또 단독으로 TV조선인가요? 오늘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이번에 또 김기현 부부를 관저로 초청해서 김기현 의원 부부를 관저로 초청해서 만찬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가 예전에 사극에서 보면 윤호해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그때 윤은 무슨 글자지라고 그냥 맛윤이래요. 이게 맛아들 할 때 뭐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아닌데 그러니까 높은 분이 허락해 주십시오 뭐 이런 말이죠. 근데 이제 중의적으로 뭐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또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위. 그러니까 모든 국정이 뭐 당대표를 뽑는 것 또 그 뽑는 룰 또 당협위원장 또 나중에 공천 또 심지어는 여야 협상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윤허를 받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 이런 상황으로 보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특정 주자를 이렇게까지 불러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뭐 본 적이 없거든요. 예전에 뭐 삼김시대 때 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왕적 총재 시절. 이럴 때도 저는 그런 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건 뭐 그냥 너무 어떤 안중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 대한 또 심지어는 국민들에 대한 또 이제 반면에 반증하는 것은 그만큼 이 김기현 대표를 만들고 싶은데 그만큼 그만큼 어려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될 정도로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뭐 다 좀 겹쳐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놀랍습니다. 뭐 이제 기독교계 인사들을 초청하면서 그 자리에 이제 같이 불러서 이렇게 만찬을 했다는 것 같아요. 이 김장연대 확장성이 있을까요? 허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 뭐 김장연대라는 그 단어 자체도 예쁜 것 같지는 않고 우선은 오해받을 일은 줄여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당권 주자 모든 부부를 관저에 모셔서 같이 식사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이제 오해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뭐 누군가를 밀어주고 안 밀어주고 그런 것으로
지금 식사 마케팅을 하시는 건 아니라고 저는 믿고 싶고요. 예. 그리고 아직 저는 뭐 간접가서 식사를 안 해봐서 확실히 이제 가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정치인들은 정무적 판단을 하고 네. 정무적인 고민을 한다고 했으니 나름의 전략과 전술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된다면 국민들께 회초리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우리가 이 방향타를 용산이 아니라 국민에게 돌릴 때가 됐다. 그리고 특히 저희 당 내에서는 더 그래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또 어록을 남겨주셔서 이만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방향타를 국민으로. 예. 자, 화쟁토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송갑석 의원,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